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종합 전선 제조업체 대원전선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둘러싼 두 가지 시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중심 질문은 아마 이거겠죠. 대원전선, 과연 AI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 거대한 산업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타고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낼 기업일까? 아니면 최근의 주가 급등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실적 불안정성 같은 본질적인 위험을 잠시 가리고 있는 말 그대로 기대감에 기댄 현상일까? 저는 대원전선이 이제 단순히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요. 미래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서 핵심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기대감이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결국 실적의 안정성, 그리고 외부 리스크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대원전선을 긍정적으로 보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거대한 시대적 흐름, 그러니까 AI,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라는 세 개의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막대한 투자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건 곧 고품질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대원전선은 이 구조적인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용 전선이나 특수 케이블처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라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똑똑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방점은 경영진의 확신에서 찍힙니다. 2025년 11월 20일 주가가 하루에 18% 가까이 폭등하는 바로 그날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가 직접 자사주를 샀습니다. 시장이 과열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점에 내부자가 자기 돈을 투자했다는 건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회사는 더 성장한다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성장을 뒷받침할 재무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년도 안 돼서 100% 가까이에서 50%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건 그냥 빚이 줄어서 안전해졌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섭니다. 나중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실탄, 즉 자금 조달 여력이 훨씬 커졌다는 뜻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진 셈이죠. 말씀하신 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화려한 전망 뒤에 가려진 몇 가지 핵심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첫째, 실적의 지속성 문제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거 분명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 분기인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두 분기 실적이 반짝 좋아지는 것하고 이게 꾸준히 성장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표가 찍힌 상황입니다. 둘째, 전선업에 피할 수 없는 본질적 리스크,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전선의 핵심 원료는 구리인데 이 구리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그야말로 춤을 춥니다. 최근 구리 가격 상승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을 낳았지만 반대로 가격이 급락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면 회사 수익성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업 내부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입니다. 셋째, 주가의 과열 문제입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17.96% 급등했다? 이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 하루 사이에 그만큼 변했다기보다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테마에 투자자들이 몰려든 단기 과열 현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냉정한 지표인 자본 효율성을 좀 봐야 합니다. 현재 자기 자본 이익률, 소위 말하는 ROE가 6.94% 수준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주주들이 투자한 돈 100만 원으로 1년에 7만 원도 채 못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동종업계 선두 기업들이 보통 10%를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에 비해서 실제 돈 버는 능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걸 보여주는 숫자죠.
데이터 센터 수혜를 단순한 기대감이나 테마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산업이 유망하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수요가 폭발하는 현상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짓는 데 들어가는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품질 케이블 없이는 AI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마존의 투자가 현실화되면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거대한 수요의 시작점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핵심 공급 업체에게는 구조적인 성장판이 열린 셈이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패권 기업의 성장에 간접적으로 함께 올라타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바로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인 것은 맞는데 그래서 대원전선이 아마존이나 다른 빅테크 기업과 구체적으로 얼마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더 중요한 건 경제 환경입니다. 국내 전선 시장에는 LS전선, 대한전선 같은 압도적인 규모와 기술력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거대한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큰 파이의 대부분을 그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 유독 대원전선이 이 경쟁을 뚫고 의미 있는 수준의 물량을 따낼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대원전선만의 특별한 경쟁 우위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강력한 경쟁자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를 팔던 리바이스처럼 특정 데이터 센터를 누가 짓던 케이블 수요는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둘째, 대원전선은 거대 기업들에 비해 몸집이 가벼워서 더 유연하고 빠르게 특정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양에 맞추면 테이블을 소량이라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는 경우 거대 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보다 대원전선의 민첩함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급망 다변화 관점에서 발주처는 단 하나의 공급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제2, 제3의 공급사를 확보려 할 것이고 대원전선은 그 유력한 후보가 될 충분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첩성과 공급망 다변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고압 케이블이나 특수통신 케이블은 극도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제품이잖아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검증된 실적, 트랙 레코드입니다. 과연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업계 1, 2위 기업을 제쳐두고 대원전선을 주요 파트너로 선택할까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수혜의 크기가 현재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만큼 클지에 대해서는 가만 의문이 남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AI라는 키워드만 붙으면 일단 주가가 오르고 보는 전형적인 테마성 장세의 특징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의 주가 상승이 단순한 테마에 기댄 거품이라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왜 하필 주가가 폭등한 날 모두의 이목이 쏠린 그 시점에 자기 돈을 넣었을까요? 보통 내부자들은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할 때 조용히 매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과열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점에 매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다. 지금의 주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주는 신뢰의 시그널, 그리고 책임 경영의 의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순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해석에 선뜻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그걸 왜 꼭 긍정적인 신호로만 봐야 할까요?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 일종의 주가 관리일 가능성은 왜 배제하십니까? 시점이 아주 공교롭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거든요. 나빠진 실적 소식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투자 심리를 다독이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단발성 액션 하나가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주가 부양용이라는 관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악재를 덮고 주가를 관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왜 하필 오늘이라는 의심을 사기 딱 좋죠. 오히려 조용히 시간이 지난 뒤에 매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경영진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고 움직였다기보다는 앞으로 현실화될 대규모 수주나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100%에 육박하던 부채 비율이 5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튼튼한 재무 상태가 있으니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채 비율이 개선된 추세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출처마다 부채 비율이 99%, 83%, 54%, 심지어는 21%까지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아마 분기별 보고 시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연결 재무제표냐 별도 재무제표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도에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재무구조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고작 11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익 창출 능력이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엔 너무 미미한 수준이에요. 빚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돈을 버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현상이 지속 가능한 이익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 한 분기의 실적만으로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원전선은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미래 사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안정된 재물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 방향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 감소는 그 투자를 위한 체력을 비축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단기 실적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결국 숫자로 말하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 방향성이 옳았다는 것은 결국 ROE 같은 효율성 지표의 개선과 꾸준한 영업이익 성장으로 증명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6.94%의 ROE는 그 방향성이 아직은 9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아름답지만 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낼 구체적인 실행 능력과 경쟁 우위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그 청사진의 가치를 너무 앞당겨서 그것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원전선이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라는 명확하고 거대한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용 전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100%에 가깝던 부채 비율을 50%대로 낮추며 미래 투자를 위한 튼튼한 재무 체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도 자사주를 매입한 경영진의 모습은 회사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이나 주가 등락보다는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게 될 위치와 잠재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현재 주가에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이익 감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구리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6.94%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 등 눈앞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AI라는 테마에 편승한 단기 과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숫자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논의에서 보셨듯이 대원전선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미래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이라는 청사진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실적과 내재된 위험이라는 현실적인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하나의 기업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이런 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의 바탕이 된 자료를 통해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